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간단하게 맵 에디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맵 에디터는 동영상 강좌는 아니지만 제 블로그에 조금 만들어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위쪽이 편집 화면이고요. 아래쪽이, 그러니까 좀 이쪽 위쪽을 편집 화면으로 사용했고, 아래쪽이 이제 편집에 사용할 이미지 조각 목록을 밑에다 이제 표시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아래쪽이 리스트 박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박스에 멀티 컬럼 속성을 쓰고 있고, 오노드로 기술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입문자들이 봤을 땐 쉬운 내용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개념을 잡기도 그렇고, 인덱스가 이제 원래 X, Y 방향으로 흘러야 되는데, 멀티 컬럼이 적용되면 Y, X 방향으로 흐르다 보니까 실제 그림에서 접근하는 것과 실제 사용되는 것이 서로 반대되는 인덱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어려워하고 막 이제 DC랑 GDI랑 GDI 플러스랑 막 섞여서 사용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쉽게 하는데 이제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양분화된 이 기술이 같이 쓰이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동영상 강좌로 이제 이걸 다시 촬영하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방식은 또 그러니까 예제가 또 있으니까 그건 그대로 두고 이번에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예제를 이제 만들어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제 편집 공간을 왼쪽에 두고요. 그다음에 편집에 사용될 조각을 모음을 이제 오른쪽에 둘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가고요.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왼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고 리스트 박스로 이제 쓰지 않고 그림 전체를 이제 로드에서 보여주고 그 부분을 이제 마우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추가를 해서 그렇게 작업을 직접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을 쓰지 않고 나중엔 쓰게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컨트롤 쓰지 않고 그냥 직접 표현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입문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 좀 익히고 좀 활용하는 법을 이제 터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방법을 좀 바꿔서 녹화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이걸 여기 있는 작업을 하려면 최근에 제가 블로깅 한 것 중에 여기 이제 기초 강좌로 제가 저것 때문에 또다시 보강을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사각형 그룹을 마우스로 이동하기라는 이 그 강좌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개 사각형이 이제 그룹으로 묶여 있을 때 이걸 무빙도 하고 선택도 하고 하는 요 동영상 강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개념이 그 지금 이제 제가 만들려고 하는 맵 에디터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보시고 그죠? 이 기초 강좌를 먼저 보시고 여기 밑에 보면 동영상 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강좌로 되어 있으니까 이 강좌를 꼭 보시고 이제 제가 지금부터 진행하려는 강좌를 들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보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 코드는 늘 그렇듯 우리 그 이주인 32에 그죠? 여기 다운로드에 보시면 그죠? 공지 있죠? 공지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프로젝트 생성하셔서 그죠? 여기 세 번째 있는 소스 있죠? GDI 플러스로 사용하는 소스 요것만 복사하셔가지고 그 만들어진 프로젝트에다 붙여넣기 하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제가 바꾼 건 요 이름만 맵 에디터 만들기 스텝 1로 바꿨고요. 나머지는 그 소스 코드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꾼 거 없이 이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그 편집하려면 편집에 관련된 원본 이미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maps.png라고 이건 제가 그 제 블로그에다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올라가 있는 것도 있고요. 이전 예제 보시면 똑같은 이미지를 쓰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는 따로 또 올려놓기도 하겠습니다. maps.png라는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그 맵을 편집하는 데 필요한 조각 이미지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미지 한 개가 그러니까 폭 32, 높이 32짜리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2, 32는 지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시면 돼요. 좀 바뀔 상황은 아니죠. 그림을 다시 그릴 건 아니라서 32, 32로 고정해서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더 편할 테니까 이렇게 고정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요거는 파일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여기
프로젝트가 있는 폴더에 같이 이렇게 maps.png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편집에 사용될 이미지 조각 모음이 있는 이쪽에다가 그 우리 방금 보여드린 maps.png를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마우스를 선택을 하면 그 선택 표시가 되게끔, 그죠? 그 작업까지만 일단 1차에서 지금 시간에서 먼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박스를 쓰지 않고 그림 이미지를 띄워서 항목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끔, 실제로 선택하는 거죠. 보일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이미지를 먼저 읽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써야 되니까 여기 이제 ED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원본 이미지를 그냥 베이스 이미지라고 할게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베이스 이미지 이렇게 할 거고요. 얘는 맵 기준 이미지고요. 얘가 크기가 448 곱하기 그 800입니다. 그거는 그 아까 이미지 정보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폭이 32, 높이가 32니까 이게 가로로 이미지가 14개고요. 세로로 이미지가 25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4 곱하기 32가 448이고요. 25 곱하기 32가 800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이 가로로 14개, 세로로 25개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사실 32라는 걸 그냥 여기서 그렇게 횟수가 많이 나오지 않고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써도 되는데 혹시 몰라서 디파인을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항목 하나를. 아이템 CX는 30이고요. 아이템 CY는 또 30입니다. 얘가 조각 이미지죠. 조각 이미지의 폭이고요. 얘는 조각 이미지의 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사이즈가 결국은 가로 몇 개냐 세로 몇 개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다 줄게요. 그러면 샵 define x count라고 할게요. x에 몇 개 있는지가 14개고요. 그다음 샵 define y count는 25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두 개 하면 이제 곱하면 전체 폭과 높이 나오니까 요거 이제 곱하면 요거랑 요거 나오겠죠. 어차피 상수라서 굳이 그 448과 800은 따로 이렇게 디파인 안 주셔도 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즉 컴파일러가 해석할 때 그냥 연산해 버리기 때문에 곱셈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x축 수평 방향 개수가 14개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수직 방향 이미지의 개수. 아까 제가 말한 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448도 디파인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작업할 때 이제 저 두 개가 있으니까 x 카운트 곱하기 아이템 CX 이렇게 하면 이 값이 448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곱셈 연산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상수 곱하기 상수는 해석기가 해석할 때 이미 저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32 곱하기 14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448로 바뀌어서 기계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컴파일 때 아주 미세하게 조금 느려지긴 하겠지만 사실 크게 수행 능력하고는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이 값을 또다시 448이라고 디파인 하는 것보다 그냥 저 두 개 값을 엮어서 사용하시는 게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더 좋으니까 그냥 이건 보통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주석은 따로 디파인 안 바꿀게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지울 때 코드부터 먼저 넣을게요. 베이스가 로드되고 나면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delete 이미지 dcp 하고 p앱에 베이스 이미지 이렇게 하면 요거 앞에 인자가 하나 더 있어야 되죠? 깜빡했네요. 요렇게 그죠? 그죠? 읽은 이미지를 제거하는 겁니다. 맵스 이미지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른 코드가 지금 없잖아요. 일른 코드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리어 때리기 전에 먼저 할게요. p 베이스 이미지는
얘가 로드 이미지 DCP 하고 DCP 넘겨주고 파일 이름이 맵스거든요. .png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읽어진 거 보이죠?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읽을 겁니다. 그래서 읽었는 게 제대로 이제 출력되는지 그 공간을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할 건데요. 그럼 이 위치를 어떻게 이제 정할 거냐면 여기다가 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시작 위치겠죠. 결국은 여기 위치. 요 위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시작 위치랑 포커 높이는 정해져 있어요. 이미 그죠. 448에 800으로 포커 높이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좌표만 이제 얼마인지 생각하면 되는데 이 좌표는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여기 이제 여기 끝 부분을 여기 여백을 제가 5를 줄 거고요. 여기 여백이 5고요. 이 전체는 448로 줄 거고요. 똑같이 요 크기 두 개 똑같이 할 겁니다. 편집 공간도 448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5로 할 겁니다. 5로 할 거면 그러면 이제 가로가 양쪽에 5가 들어가고 여기도 요 폭이 448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전체 창의 크기는 얼마냐면 이게 이제 450으로 봤을 때 2 여백이 있죠. 얘도 450으로 봤을 때 2 정도 모자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5로 주는 것보다 이 사이에 이제 요거랑 요거랑 좀 구분됐다는 걸 더 강하게 주기 위해서 이 2와 2의 남는 부분을 그냥 여기 5 대신에 더하기 4 해가지고 중간에 9 여백을 주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두 공간은 좀 구분되어야 되는 공간이라서 사실 조금 더 멀리 띄우고 싶거든요. 그래서 10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럼 이제 전체 크기가 좀 애매해지니까 이렇게 하면 요거 두 개 합해서 900이고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 911 나오죠. 거기다 이제 9 더해서 아닌가요? 5 더하기 448 더하기 여기가 이제 만약 9라면 9 이렇게 그러니까 9 더해주고 여기 448 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두 개 더하면 그죠? 900에 4 빠지는 거죠. 900에 4 빠지는데 양쪽 하면 이제 910에서 4 빠지는 거죠. 거기다 9 더하면 915 정도. 815죠. 815죠. 915가 나옵니다. 915 정도 값이 나오니까 그냥 떨어지게 하려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뭐 이 공간 전체 크기를 910으로 하든 910을 하든 920을 하든 그거는 개발자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5 여백 띄우고 자기 폭 448 중간에 9 띄우고 448 5 이렇게 그리고 위로 5 아래로 5 이렇게 여백 주기를 주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다시 아이고 자 요렇게 작업을 할 거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일단 그럼 사이즈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그 높이는 800이었잖아요. 800인데 위에 5 아래 5 있으니까 81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폭은 915가 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이제 915하고 810은 그 여기 이제 되면 밑에 출력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같이 하는데 요 값은 이제 좀 지정해서 설명을 할게요. 915는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915는 여백 5 그죠? 여백 5 더하기 그 448이라는 것이 결국은 x 카운트 개 그죠? 곱하기 그 아이템 cx 여기 448이겠죠? 그죠? 더하기 중간에 9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다시 448이죠. 요거 448 그죠? 더하기 5 요렇게 해서 915가 나온 거예요. 그죠? 요렇게 하면 이제 915가 나오거든요. 요거 자체가 448이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이제 915가 나오는 거고요. 810은 말 그대로 이제 810 같은 경우는 그 위에 5 있고 그다음에 810이 요것도 주석이 옆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냥 요거 다 아실 테니까 요거 448이라고 적을게요. 448 너무 길어져요. 448 이건 800이죠. 높이는 800 더하기 5 해서 지금 810이 나오는 거고요. 얘도 448이죠. 이게 주석이 너무 길어져도 보기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915는 이렇게 계산된 값이고
810은 이렇게 계산된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림을 출력하고 싶은데 알고 싶은 건 이제 아까 이 좌표가 어디냐인 거죠. 여기 좌표가. 그러면 앞에 x 봤을 때 요거 5 떨어졌죠? 448이죠? 그 다음에 9 떨어진 다음에 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좌표는 이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5 더하기 그죠? 아까 괜히 지웠네요. 아이템 x 카운트 448이 x 카운트 곱하기 아이템 cx 그죠? 이 값이 결국은 448이겠죠? 그죠? 계산이 안 되나? 원래 해줘야 되는데 448일 거고 여기다 더하기 9 이 한 값이 이제 그 이 베이스 이미지가 출력될 공간의 그 시작 주소라고 보면 되는 거죠. 시작 좌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매번 따로 어디 지역 변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멤버로 갖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을 그러니까 베이스 이미지라고 아이고 이 영역이 아니지 잘못 띄웠네요. 이 영역을 그 편집에 사용될 그 이미지 조각 모음을 너무 이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베이스 편집의 기본 이미지 그러니까 베이스 이미지 목록이라는 뜻은 그냥 베이스 이미지라고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베이스 렉트라고 할게요. 요 좌표를 베이스 렉트라고 하면 여기다가 렉트 SB로 넣을게요. 여기다가 베이스 렉트 맵 기준 이미지가 출력될 영역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시작 좌표와 폭과 높이로 영역을 관리하죠. 베이스 렉트는 그죠? 그러니까 렉트 SB가 시작 좌표와 폭과 높이로 관리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좌표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setLect 함수 써가지고 여기다 앰퍼샌드에서 p앱에 베이스 렉트에다 좌표를 넣을 건데 x 좌표가 지금 요거라는 거죠. y 좌표는 그냥 위에서 5만큼 내려오니까 5고요. 폭은 이미 정해져 있죠. 폭은 요 크기가 폭이고요. 448. 그 다음에 높이는 80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높이도 그냥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y 카운트 곱하기 cy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800이 되겠죠. 이렇게 쓰면 이제 그 베이스 렉트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얘가 14고 32 25에 32 이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정해졌고요. 그럼 이제 베이스 렉트의 시작 좌표와 그죠? 시작 좌표와 시작 좌표 x, 시작 좌표 y, 그다음에 폭과 높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지금은 어차피 800 여기 910 448에 그 800으로 적으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이제 제가 좀 여러분들 이제 코드 스타일이 잘 자리 잡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제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 적을게요. 적어서 좀 쓰는 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익히는 게 버릇을 들이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럼 이 공간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지운 후에 드로우 렉트에서 한번 공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저 공간에 색깔을 한번 줘서 여기다가 DCP에다가 좌표가 앰퍼샌드 하고 여기 요 렉트 있잖아요. 요거 넘겨주면서 색깔은 요거보다 조금 더 밝게 많이 밝게 해야 되나 조금만 그냥 밝게 할게요. 한 20 정도만 더 밝게 색깔을 할게요. 영역 정보를 요거에 한 20 정도만 밝게 이렇게 놓고 이미지가 출력될 영역을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이제 색깔이 달라져야 되니까 여기는 20씩 증가할게요. 50, 80, 90 이렇게 해서 드로렉트 DCP죠. 이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제 이미지를 출력한 건 아닙니다. 필드 해보면 이제 요 공간에 표시가 됐죠. 요렇게 지금 해보면 좀 흐리긴 한데 너무 잘 안 보이나요? 조금 더 잘 보이게 할까요? 너무 안 보이네요. 그럼 여기다가 한 20만 더 105, 110 이렇게 할게요. 조금 더 잘 보이죠? 이 공간이 지금
그 이미지가 출력될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기도 편집 공간도 지금 하는 김에 같이 잡아둘게요. 편집 공간도. 그럼 편집 공간은 여기에다가 렉트 SB인데 여기 이제 에디트니까 에디트 렉트 할까요? 에디트 공간은 에디트 렉트. 웹 편집 공간의 웹 편집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죠? 얘도 똑같이 여기 그 시작 좌표와 폭과 높이로 기억하는 렉트 SB 사용해서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맵 편집 영역은 여기 들어가겠죠. 맵 편집 영역에 대한 좌표는 어떻게 될까요? 자기 좌표 시작 좌표는 지금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여기 이제 0, 여기 좌표를 시작표를 구해야 되겠죠. 이쪽 사각형의 좌표니까 그럼 요거는 5,5에서 시작하겠죠. 당연히 여기가 5, 여백 양쪽 x와 여백만 쓰면 되니까 5,5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요게 이제 에디트 렉트 같은 경우에는 5, 그죠? 5고요. 폭은 요거 높이는 똑같죠. 폭과 높이는 똑같죠. 폭은 448, 높이는 800 이렇게 지정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게 기본 편집에 사용할 이미지 조각이 출력될 영역이고요. 얘는 편집 영역이죠. 맵이 편집될 영역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요것도 한번 똑같이 출력할게요. 같은 색깔로 출력하면 요게 이제 에디트 렉트 이거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시면 예,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이제 에디트 영역이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베이스 영역이 되고 요 나머지 테두리는 5씩 떨어졌는데 요 사이는 요거 사이 있죠? 요 사이는 여백이 9인 거고 여기 5고요. 여기도 5고 그죠? 여기도 5고 밑에도 5입니다. 5가 되게 작죠? 요렇게 작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백을 주고 이제 그러면 여기다가 그 베이스 렉트 있는 데다가 그림만 출력해 보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드루 DCP 해서 요거 DC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이미지죠. 이 이미지를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느 위치에다가 이 베이스 렉트 위치에다가 내가 출력을 하겠다. 그죠? 편집에 사용할 이미지 조각 출력. 그죠? 이미지 조각들이 포함된 그 이미지 있잖아요. 출력을 하는 겁니다. 한번 보면 네, 요렇게 이제 이미지 조각이 쭉 다 나열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냐면 요거를 이제 마우스로 클릭하면 여기에 그 내가 어떤 조각을 선택했는지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클릭하면 조각이 이제 그 조각 부분에 그 커서가 이렇게 그러니까 사각형이 하나 생기면서 여기 이제 분홍색 사각형 쓸게요. 분홍색 사각형이 생기면서 여기가 선택되었다는 걸 이제 알 수 있게끔 하는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써야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코드에 보면 이제 마우스 쓰는 코드가 없습니다. 이제 on destroy만 지금 현재 쓰고 있고요. 이제 마우스 메시지랑 on destroy랑 다 쓰는 거 쓸 텐데 지금 우리는 드래그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클릭만 되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원래 이제 마우스 메시지가 마우스 클릭, 마우스 무브, 마우스 업 이렇게 세 개 들어오는데 그 세 개 중에서 마우스 클릭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추가할 때는 다 외우지 못하시면 뭐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여기 동영상 밑에 보시면 도움말이 있죠. 여기 보면 메시지 처리를 위한 메시지 맵 사용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예, 여기 보면 요거 있습니다. 마우스 명령 그죠? 윈도우 메시지 종료 메시지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마우스랑 이렇게 쓰는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네요. 커맨드 없는 것도 있을 텐데. 제가 너무 밑에까지 내려왔나 본데요. 요거 쓰면 마우스 3개 메시지랑 디스트로이랑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쓰시면 되는데 사실 이제 욕심을 조금 낸다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키보드까지 써야 돼요. 저 작업을 하는데 맵 편집기에 키보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키보드 메시지까지 써야 돼요. 그러려면 결국 전체 메시지를 다 쓰는
형태를 취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어차피 넣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도 어차피 다 쓸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온 메시지라고 해서 마우스 3개랑 그 메시지랑 그다음에 명령 메시지 이것도 써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안 쓰지만 윈도우 파괴될 때 들어오는 거, 그다음 나머지 이제 기타 메시지 쓰는 것까지 키보드를 위해서 이렇게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온 메시지라는 거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당장 할 때는 그냥 아까 말했던 그 마우스 EX 붙은 거 그거 쓰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어차피 계속 이제 예제를 만들면서 다 쓸 거니까 이거 가져가서 쓰도록 할게요. 대신 지금 이제 몇 개 안 쓸 테니까 안 쓰는 건 다 널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복사를 하셔서 가져갈 겁니다. 요거 대신에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우고 넣겠습니다. 넣는데 우리는 지금 뭐만 쓸 거냐면 레프트 다운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를 거고요. 업은 안 쓸 겁니다. 지금 당장. 그러면 널 그다음에 여기 또 무브도 안 쓸 거예요. 지금은 커맨드도 안 쓸 겁니다. 온 유저 메시지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레프트 다운과 온 디스트로이만 쓸 거니까 이렇게 쓸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필요한 건 다시 함수 넣어서 작업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쓸 거니까 요거 지울 거고요. 디스트로이는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디스트로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요걸 지울 순 없잖아요. 요거 지워야 되겠죠. 커맨드 안 쓸 겁니다. 지울 거고요. 지금 당장 안 씁니다. 필요할 때 집어넣을게요. 무브도 이렇게 그죠? 다운만 두겠습니다. 그렇게 다 지울 거면 이것도 어차피 그 이렇게 안 쓰는 거 다 널로 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냥 기본 메시지 쓰는 것도 괜찮을 텐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아까 마우스 EX였나요? 그거 쓰셔도 돼요. 요걸 할까요? 그냥 나중에 필요할 때 집어넣고 마음이 갈 때입니다. 요거 집어넣을게요. 욕심 뭐 아직 안 쓰는데 다 때려 집어넣는 것보다는 그렇죠? 맞아요. 안 쓰는 거 굳이 둘 필요는 없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이제 레프트 다운, 업, 무브 요 세 가지인데 다운하고 무브는 안 쓸 거라서 널 처리했고요. 이렇게 할게요. 더 심플하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마우스 처리하는 코드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뭘 할 거냐면 여기 클릭할 때 클릭된 위치에다가 이제 사각형이 나오게 그렇게 체크할 건데 요것 때문에 이 체크하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이거 보라고 했던 거예요. 요 동영상 똑같거든요. 여기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사각형을 선택하는 이 사각형을 선택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 적어 놓은 거고요. 어차피 영역이 상대적인 거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매드 에디터가 여기가 이제 0,0이게 여기가 0,0이면서 이렇게 사각형이 30 곱하기 32, 32 곱하기 32 거기로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여기로의 인덱스와 여기의 인덱스를 쉽게 구하는 방식. 지금 무빙은 되지 않지만 여기를 0,0으로 기점으로 하는 인덱스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제를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이거 여러 번 보셔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요 작업을 하시는 게 요거 이제 계속 작업을 하는 걸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저 영상을 봤다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우리 기준 영역이죠. 에디트 영역 말고 옆에 이제 오른쪽 영역이죠. 오른쪽 기준 영역을 기준 이미지 영역이라고 할게요. 기준 이미지 영역을 마우스로 선택했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 버튼 다운이 눌러졌을 때 내부 정보를 써야 되니까 이거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if pt inect inect가 어떤 영역에 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 베이스 이미지 출력된 영역이 이거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이 영역에 A-포스가 클릭되는지를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PAB 빠졌네요. 자, 이게 이제 오른쪽에 표시된 편집용 이미지 조각 모음이 클릭되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체크하면 그 공간이 체크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없으면 안 들어갈 테니까, 안 들어갈 테니까. 이렇게 체크되는지를 하고요. 여기 그것도 하나 빠졌네요.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여기 이건 제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라이브러리 차원에서 해결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끝부분이 살짝 물리면 이쪽이 체크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빼게 되면 그림이 또 줄어들어서 또 문제가 생기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일단 무시하고 끝은 사용자가 잘못 클릭하는 건 일단 좀 무시해 주시고요. 잘 클릭한다는 가정하에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빼지 않을게요. 빼지 않고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는 거랑 체크하는 거랑 일식 오차가 있어서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네, 여기다가 이제 영역을 이제 그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기본 이미지 영역을 이제 마우스가 클릭되었다라고 가정하면 이제 거기서 어떤 애가 클릭되었는지 그 항목 중에 이제 어떤 애가 클릭됐는지를 인덱스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 인덱스 구하는 걸 어, 좌표를 기억하고 있는 게 낫겠죠. 계속 쓰려면. 그럼 여기다가 근데 그게 인덱스로 기억하는 것보다 XY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 또 이제 나중에 그 테두리까지 그려서 사각형으로 표시를 어차피 할 거잖아요. 할 거면 걔도 영역으로 표시해 주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그릴 때 폭과 높이가 다 같이 넘어가야 되니까. 근데 폭과 높이가 32라서 한 번만 설정해 주면 계속 그 시작 좌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32, 32 그냥 넣어놓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렉트 SB를 하나 더 둬가지고요. 여기도 할게요. 셀렉션 베이스에서 셀렉트된 렉트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쓸게요. 이게 영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 그 편집 영역은 아직 작업을 안 할 거니까 요건 아직 변수 선언을 안 하고요. 베이스 영역에서 선택되는 거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베이스 쪽에 셀렉트된 영역 있죠. 그거는 이제 이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제일 처음 거 선택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맵 할 때 여기다가 이름 뭐가 있죠? 베이스 셀렉트 렉트인가요? 베이스 셀렉트 렉트. 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시작 좌표는 둘이 똑같으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이게 하나가 32, 3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안 되겠죠? 얘는 선택 위치. 그래서 선택된 조각 영역은 똑같은 시작 좌표를 지금 가지겠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5,5 그죠? 5,5 위치에다가 이게 5,5가 아니죠. 그죠. 여기서 아까 그 계산된 그 위치에다가 위는 5고 x는 그 편집 영역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만큼 다시 계산 좀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도 사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동일한 위치니까 요거를 영역 위치를 다시 계산하는 게 좀 귀찮으시면 요거 점 이미 계산되어 있는 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 x 값이 좀 여기 들어가 있는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열하시든 아니면 요걸 하시든 뭐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거 다 상수라 한 방에 그 해석기가 계산을 해버리겠네요. 그러면 오히려 이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좀 기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냥 이렇게 적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적고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위치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그림을 그린 후에다 출력을 해야 되니까 얘는 뭐죠? 이게 주석이 잘못되어 있었네요. 편집될 영역이죠. 요거 다음에 이제 다시 렉트를 써서 여기 이제 분홍색으로 할게요. 172에 210으로 베이스 셀렉트 렉트 이렇게 표시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시하면 여기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된 것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십니까? 분홍색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선택되도록 할게요. 기본은 여기서 선택되어 있고 이제 딴 거 선택하면 딴 거 나오게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은 이제 0,0 위치에 0, 그러니까
첫 항목에 있는 위치죠. 0,5에 첫 항목에 있는 위치에다가 32, 32 크기로 사각형을 미리 설정해서 베이스 셀렉트로 해놨습니다. 어차피 포커 높이를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요건 이제 바뀌지 않을 거고요. 이제 요 값은 있죠. 그러니까 베이스 셀렉션 X의 X와 Y 값은 사용자가 클릭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제 그 좌표만 이제 따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덱스 자체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PTN 렉트 하고 나서 선택된 이제 X 위치와 Y 위치를 한번 계산해 보면 이런 거죠. X 인덱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원점 바꿔야 된다고 했죠. 그 강좌 잘 보시면 원점은 바꿔야 되죠. 원점이 이제 여기를 0,0으로 하는 원점으로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테두리 있는 이 베이스 기본 이미지 영역을 마우스 잡혀서 빼면 여기가 0,0이 되게끔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거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 보여드려도 요 강좌 꼭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시면 자 여기에다가 뭘 빼면 됩니까? apos.x apos.x 빼기 요거 x 원점을 바꾸는 거죠. .x 하고 지금 폭이 얼마입니까? 인덱스 구해야 되니까 요거를 나누기 item cx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영역의 폭이 결정됐죠. 그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계산할 수 있죠. y는 동일합니다. y는 cy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근데 지금 이게 마지막 끝부분에 선에 물리면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게 문제죠. 그죠? 그건 제가 고민을 좀 더 해볼게요. 그거는 여기 조건만 하나 더 처리하면 되는데 그게 좀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현명한 해결책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이게 이주민 30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지금 제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일단 XY를 구했고요. 이 XY 값은 이제 누구한테 반영을 해줘야 되냐면 그 아까 셀렉트 렉트 있죠. 거기 좌표 XY에다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인덱스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클릭되었다라는 값인 거고 이것을 이제 좌표로 바꿔서 그 영역으로 잡아주려면 .x에다가는 이 x 인덱스에다가 누구 해주면 되겠습니까? 곱하기 아이템 cx를 곱해주면 되고요. 여기 이게 셀렉트 렉트죠. 그냥 렉트가 아니라 선택 위치를 다시 바꾸는 겁니다. 선택 위치를 이렇게 해서 y 위치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xy 인덱스에 대해서 지금 계산이 된 거니까 아이템 cx, 아이템 cy 해서 이제 나눠서 인덱스를 구한 거를 인덱스에다 다시 곱하면 자기 시작 영역의 실제 좌표를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결국 좌표를 인덱스로 바꾸는 코드고요. 얘는 다시 좌표를 인덱스를 좌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그럼 왜 이렇게 하냐? 근데 이렇게 해야 중간값이 없어지면서 딱 그 위치가 바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제 베이스 셀렉트 위치를 이제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으니까 이제 뭘 하면 되냐면 그 이제 이 출력된 영역을 다시 그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역, 그죠? 이 영역을 다시 그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이 영역을 다시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다 그냥 이렇게 많이 집어넣잖아요. 실수든 고의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다시 화면을 지우고 테두리 표시하고 드로우 DCP로 이제 이미지 출력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 출력하고 그 다음에 선택 영역 그죠? 표시하는데 이거 왜 이게 들어가 있지? 제가 카페다 또 주소까지 또 카피가 됐네요. 아유. 이게 이제 그거죠. 선택된 조각 이미지의 영역 표시하는 거죠. 그렇죠. 분홍색으로 표시되는 거. 네, 이렇게 한번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하면 안 나오죠. 요거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쇼 디스플레이 DCP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했는데 이게 아이고 여기 베이스 좌표가 연산이 안 됐네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죠. 시작 이거는 지금 0,0이 자기 이미지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더해줘야 되겠습니까? 깜빡했네요. 제가 여기다가 현재 자기 베이스 위치에서 떨어진 거니까 여기 이렇게 더하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좌표가 지금 인덱스 구한 게 어디 기준으로 인덱스냐면 그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인덱스가 구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구한 인덱스를 구했는데 실제 좌표는 출력은 여기서부터 돼야 되는 거니까 요걸 또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 방향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뺐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더해줘야지 그 여기에 빠지면 안 되겠죠. 더해줘야지 제대로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잘 보시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지금 사각형이 없어졌죠. 처음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클릭하면 됐는데 지금 요 사각형 있잖아요. 편집 사각형이. 근데 클릭하는 순간에 사라집니다. 왜 사라지냐면 이 클리어 DCP 때문에 화면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화면이 다 지워져 버리면 그 옆에 것도 다시 그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코드가 또 나와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코드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코드를 쓰게 되면 이게 지금은 사각형 하나만 출력되지만 나중에 사각형 하나만 출력되는 게 아니겠죠. 저게 이제 편집되는 맵 이미지가 다 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지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드로우 DCP가 있는 영역만 다시 지우고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역만 다시 지우고 그릴 텐데 어차피 그 영역을 이제 필렉트로 지우고 다시 테두리를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게 되면 이게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그 영역을 어떻게 줄 수 있냐면 그냥 필렉트 DCP 해가지고 필솔리드 렉트 DCP네요. 이렇게 쓰고 이 영역에다가 누구 잡히냐면 이 베이스 렉트 공간만큼을 지워달라. 이렇게 하면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미지가 출력될 영역을 배경으로 채운다. 이 왜 그러냐면 이 작업을 안 하잖아요. 만약에 이 작업을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보라색이 남습니다. 좀 보시면 보라색이 남죠. 이 보라색이 남는 이유가 지금 이 그림에서 이 배경 색깔하고 똑같은 이 부분이 투명도가 걸려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출력해도 투명하니까 그 전에 있던 걸 못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역 자체를 이 배경색 전체를 지우고 해야지 이 보라색 잔상이 이전기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명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 이미지가 출력될 공간을 배경 색상으로 다시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지워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전 이미지가 사라진 것처럼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내가 선택된 위치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상도 없이. 그럼 요게 결국은 지금 필 솔리드 렉트 하고 드로우 렉트 이렇게 쓰는데 같은 공간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쓰는 건 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여기만 쓰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도 또 쓰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필 솔리드하고 드로우 렉트하고 합해주는 함수가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렉탱글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렉탱글 DCP를 쓰게 되면 얘가 채우기도 하고 테두리도 그리는 거기 때문에 필 솔리드 렉트 DCP 쓰고 드로우 렉트 DCP 쓸 것 같으면 요거 하나 쓰면 그 두 개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것보다 요거 하나로 쓰는 게 좋은데 이제 색깔을 얘는 따로 지정해 주는 게 없다 보니까 색깔 지정을 또 해주셔야 됩니다. set DC 블러시 컬러 DCP에서 이제 채우는 색깔은 얘죠. 요거네요. 요 배경색으로 채워야 되니까 채우는 건 요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색깔 지정해야 되겠죠. 테두리는 요거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쵸? 이렇게 지정하면 될 것 같네요. 하고 요건 필요 없죠? 네, 이렇게 하면 배경으로 채우면서 테두리까지 그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 해야 될 거 이제 한 번에 주니까 여기 조금 더 낫겠죠? 아, 요거 색깔은 제거해야 됩니다. 색깔을 못 봤거든요. 얘는 두 개가 같이 되는 놈이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제 똑같이 되는데 아까처럼 이제 함수를 두 번 호출할 것이냐 한 번 호출할 것이냐인데 어차피 얘 들어가니까 똑같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떤 걸 하셔도 똑같은데 이래저래 다 불편합니다. 이래저래 다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그 고작 옆에 거 하나 지우려고 지금 함수가 몇 번 호출되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저 선택할 때마다 계속 호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놈들이 지금 이렇게 할 때마다 지금 계속 이 연체 영역을 지우고 왜냐면 투명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경은 지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클리어 못 쓰잖아요. 이쪽 오른쪽 왼쪽에 있는 애들은 클리어를 못 쓰니까 배경을 요만큼만 지우고 테두리랑 채우게 해서 지우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그리고 그 위에 다시 분홍색 사각형 그리고 이 과정을 매번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어차피 저 이미지 할 때 배경도 당연히 그려져야 되고 이미지 이제 출력된 인형을 테두리로 또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출력해야 되니까 매번 그 작업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반복되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되면 이것도 어차피 손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를 조금 더 쓰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배경과 테두리와 그 다음에 이미지까지 출력된 걸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 이미지를 그냥 그러니까 투명이 적용되지 않는 이미지를 그냥 바로 화면에 출력하게 되면 한 개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한 개로도 딱 작업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매번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딱 할 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그냥 다 작업을 해버릴게요. 지금 원래 이제 작업이 끝난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하나 더 만들었어요. 여기 뒤에다가 EX 하나 붙일게요. 확장 형태라고 해서 얘는 그 맥 기준 이미지인데 얘는 뭐냐 배경과 테두리가 포함된 가공 이미지입니다. 이건 이제 읽어드린 이미지고요. 얘는 내가 가공해서 배경과 테두리가 다 포함되고 그러니까 배경이 투명되지 않게 처리된 요건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나중에 작업을 계속 하려면 투명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출력할 때는 투명을 안 쓰기 때문에 또 배경을 또 지우고 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미지만 딱 출력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요. 배경이 투명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투명화되지 않게끔 배경도 그리고 테두리도 그린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그리기에 사용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여기 메인 함수 만들 때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void make 이미지 with 맞나 모르겠네요. 보더 그냥 이름은 그러려니 하고 쓰면 됩니다. 더 좋은 이름 있으면 나중에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더를 가진 그 이미지를 만들겠다라는 뜻을 저는 지금 썼고요. 여기 이제 AP 이미지만 넣으면 여기 이제 우리가 읽어드린 요거 넘겨줄 거예요. 넘겨주면 얘가 거기에 이제 보더랑 배경을 추가해서 그 복제 떠가지고 반환하게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보이드가 아니라 보이드 포인트 반환해야 되니까 보이드 포인터로 이렇게 잡아줄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DC를 생성합니다. DC를 생성하는데 이 DC는 create DCP 생성할 거고요. 이제 얘 영역은 그 448에 800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죠. 요 크기로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거예요. 이미지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그죠? 얘가 448 곱하기 800 크기 이미지 크기의 출력 공간으로 그죠?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워야 될 테니까 지우는 거는 destroy DCP 하고 이제 우리가 만든 DCP니까 요 PDCP 지울게요.
이게 GDI 플러스로 생성하고, 이거는 GDI 플러스 제거, 그죠? 제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들어갈 이미지의 폭과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448에 이게 사실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칙대로 한다면 이 이미지에다가 폭과 높이를 계산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쓴다면 이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이미지 크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get with DTH DCP, 요거 쓰면 이렇게 이미지 주소 주잖아요. 여기다 주면 얘가 이미지의 폭을 계산해 줍니다. 그죠? 폭을 얻고요. 여기에 CY 하면 높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얻으면 사실은 요게 조금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죠? CX, CY 얻은 것으로 하는 게 사실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이미지 크기만큼 GDI 플러스로 출력 공간 생성, 요게 맞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일단 이제 우리가 아까 보여줬던 테두리하고 하는 공간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이 작업을 매번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선택 영역은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그건 그때그때 선택 영역이 바뀔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배경색을 지정하고 테두리 색을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영역에다가 사각형을 사실은 사실 이걸 하면 또 AP가 또 넘어와야 되니까 모르겠다. 이거 하고 어차피 CX 그죠? 0,0에서 0, 이게 어차피 이 이미지에 출력 0,0에서 CX, CY만큼 사각형을 그려 달라는 겁니다. 그죠? 이미지가 출력된 영역에 사각형을 그린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DCP에다가 넘어온 이 이미지 있죠? AP 이미지를 출력을 해줍니다. 어떤 크기로? 이미지 크기만큼. 그죠? 0,0에서. 왜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 전체가 아니라 새로 만든 DCP에다가 출력할 거기 때문에 시작은 0,0이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새로 영역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출력하는 거니까 그 영역이 0,0에다가 출력을 요 크기만큼씩 해주시면 이제 되겠죠. 이래 놓고 여기 이제 다 출력이 됐으면 출력된 거를 이제 복사해서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보이드 복제를 뜰게요. 디스트로이 DCP 하면 지워지니까 지워지기 전에 포인트 P duplication 이미지 이렇게 해서 누굴 받느냐면 get clone CLON이죠. CLON이 이미지.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주냐면 PDCP, 현재 우리가 출력하려고 만든 그 DCP를 넘겨주시면 이제 복사를 되는 거죠. GDI 플러스에 출력된 내용을 복제하는 겁니다. 여기다 복제해서 그러니까 복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여기다 넣었으니까 요거를 반환해 주는 거죠. DUP 이미지. 이렇게 하면 이제 복사된 이미지가 반환돼서 넘어갑니다. 그죠? 복사해서 이렇게 넘길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배경 그리고 테두리 그리고 이미지 얹어서 출력해야 될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요 함수 이제 호출해 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이제 로드 한 다음에 요 밑에다 그냥 바로 이렇게 받아두는 거죠. 여기다가 언더바 EX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요. 넘어가는 게 요거인 거죠. 우리가 로드한 이미지를 줘서 그죠? 테두리 포함 이미지 배경 및 테두리 포함 이미지 생성 이렇게 해놓고요. 그럼 여기 이제 생성됐겠죠. 이것도 나중에 깜빡하면 안 되니까 지우는 코드도 같이 넣어 놓을게요. 여기다가 깜빡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기다가 EX도 지우는 코드 넣어 주시고요. 이게
테두리를 포함하는 배경 및 테두리를 포함하는 이미지, 맵스 이미지 제거하는 루틴도 같이 써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넣으면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기존에는 이제 여기 EX는 테두리 포함한 거고 이건 테두리 포함 안 하는 거잖아요. 배경 및 테두리 포함 없는 거. 그러면 우리가 출력할 때 이렇게 이제 테두리 그리고 이미지 출력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경이 이미 지워졌기 때문에 한 번에 지우고 한 거라 사실 딱히 이제 두 개밖에 없으니까 굳이 여기서는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익은 거죠. 이거 저렇게 안 해도 그냥 EX로 이렇게 바꾸시면 요거 안 쓰시고 EX로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 끝부분이 이 이미지에 물렸나?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네요. 끝부분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여기다가 이 공간을 1씩만 더 늘려줄게요. 공간이 부족한가 봅니다. 왜 끝에 나왔죠? 예. 잘 되네요. 끝에 이제 1씩 더 늘려서 출력을 1씩만 더 늘려줬어요. 제가. 예. 그럼 이미지 크기가 1씩 더 늘어나는 건데. 계산될 때 내부적으로 이게 일이 더 이것도 나중에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연산이 이게 좀 다 맞췄어야 되는데 제가 만들면서 못 맞춘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 출력 부분을 일씩 더 크게 잡아줘야지 이쪽 테두리가 나옵니다. 지금 요번에 제가 영역 그 개념 다 바꾸면서 미세하게 못 잡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DCP로 만들어지는 크기가 내부적으로 이를 빼는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확인을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오! 3분밖에 없네? 시간이 없네? 일단 언제 시간이 됐죠? 이거를 DUP를 넣어서 제가 디버깅을 잠깐만 한 번만 해볼게요. 크기가 얼마 나오는지 448에 800이 나오는지 1씩 더 크게 나오는지 그 크기를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또 디버그로 안 돼 있었네요. 왠지 크게 맞을 것 같은데. 449에 449네요. 아유 이게 위스 이런 그게 아니었네요. 이런 바보짓을 했습니다. 이거를 하이트로 안 바꿔서 그랬던 겁니다.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근데 X는 왜 안 나왔지? 그래도 안 나오네요. 이 부분은 내가 진짜 체크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449에 1 더 나오는 건 제가 확인을 할게요.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제가 이집인32 업데이트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여러 번 출력돼야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없는 경우는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에 출력될 때 이제 아까는 이만큼씩 이제 출력을 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바뀌겠어요? 출력된 계산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요 이미지로 만들게 되면 그죠? 요걸 만들게 되면 아까 우리가 출력할 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용했던 요만큼의 코드 있죠. 요만큼의 코드가 이제 요거 한 줄로 끝납니다. 이렇게 한 줄로 끝나게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테두리까지 포함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저거 이제 안 쓰고 이제 똑같이 이렇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는 그 기준 영역 있죠. 기준 영역이 되는 이미지 이 부분만 이렇게 선택 가능하게 이렇게 표시되게 하는 것까지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문제점은 제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할 때 그때 다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이 엄청 긴데요. 좀 실습이 길더라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서 충분히 여러 번 반복하셔서 자기 걸로 익히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